테슬라의 AI 데이 2탄이 열렸죠. 저희도 한 달 전 프리뷰 형태로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그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로봇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한 바 있어요. 그리고 지난 9월 30일 테슬라는 AI 데이를 통해 자신들의 첫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하죠. 근데 솔직히 말해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큰 듯 보이죠. 아닌 게 아니라 보스턴 다이나믹스처럼 춤도 추고 그래야 되는데 테슬라는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의문도 들어요. 일론 머스크는 왜 이렇게 완성도가 낮은 로봇을 세간의 민망함을 자아내면서까지 대중에게 공개한 걸까? 궁금해서 테슬라의 AI 데이 영상과 지금까지 머스크의 코멘트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옵티머스의 프로토타입 공개에는 일론 머스크의 의도, 다시 말해 문명의 진보에 대한 일종의 믿음 같은 게 담겨 있다. 이번 시간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일단 AI 데이 2탄에서 테슬라는 범블C라는 이름의 로봇을 공개했죠. 범블C는 테슬라가 옵티머스라는 이름으로 로봇을 개발하면서 6개월 만에 낸 첫 버전이에요. 몸무게는 73kg, 액추에이터 수가 28개로 애초 콘셉트에 비해 몸무게는 좀 늘고 액추에이터 수는 줄어들었어요. 무게가 늘어난 건 8시간 연속 가동을 위해서 배터리 팩 크기를 좀 키웠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액추에이터 수가 줄어든 건 비용 효율 관점에서 너무 종류가 많아지면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으로 보이죠. 다만 액추에이터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테슬라 로봇의 내구성이나 파워가 줄어든다거나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액추에이터 하나하나가 질량당 토크와 출력 측면에서 훌륭한 성능을 자랑해요. 실제로 테슬라는 행사에서 액추에이터 하나로 500kg짜리 피아노를 드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다만 이번 행사에서 사람들이 좀 실망한 건 왜 보스턴 다이나믹스처럼 로봇이 춤을 추거나 그러지 않느냐. 다시 말해 이번 행사에서 볼거리가 좀 없었다는 건데, 근데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테슬라의 로봇을 직접 비교한 건 옳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만들어진 SF 영화를 보면 엄청 화려하고 멋있게 느껴지잖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이 바로 그런 영화 같은 거죠. 사람이 입력한 방식 그대로 정해진 시각 딱 그만큼만 플레이하면 돼요. 이미 그 프레임 안에서만 녹화됐기 때문에 동영상 바깥을 보고 싶어도 볼 수는 없죠. 반면 테슬라 봇은 마치 3D 게임과도 같아요.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조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즉각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은 하드웨어는 잘 만들어졌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선 동영상을 재생하는 수준이다. 반면 이번에 공개된 테슬라 봇은 하드웨어는 좀 부실해 보일지 몰라도 직접 세상을 지각하고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면에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로봇은 적용 방식도 아예 달라져 버려요. 예컨대 차를 생산할 때도 정해진 루틴 안에서 움직일 땐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로봇이 쓰일 거예요. 반면 그보다 좀 더 고도화되고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테슬라 봇 같은 로봇이 쓰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바로 로봇의 가격이었어요. 일론 머스크는 향후 3에서 5년 내 이 로봇을 $20,000 아래로 팔 수 있다고 밝혔죠. 다시 말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25년쯤에는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라는 단초를 준 건데요. 이 로봇을 저렴하게 파는 게 중요한 건 향후 이 제품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로봇을 만들어도 그 가격이 비싸다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이 비용이 최소한 인건비보다는 저렴해져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관련해 머스크는 이번 행사에서 경제학적 이야기도 해요. 생산적 실체에 1인당 생산성을 곱한 게 바로 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경제학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 개념을 생산함수로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생산함수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 따라 그 산출량도 달라진다는 함수죠. 예컨대 자동차 한 대를 만든다고 가정하면은 일단 땅과 공장, 설비가 있어야 하고요. 또 차에 들어가는 원재료도 투입이 될 거고요. 또 이걸 조립해줄 노동자와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필요하죠.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하나의 함수 안에서 결합되면서 자동차라는 산출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잖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바로 노동자죠. 예컨대 시간당 2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1년 52주, 주 5일,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하면은 그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될 비용은 52주 곱하기 5일 곱하기 8시간 곱하기 2만 원, 총 4,160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 로봇이 이 노동자와 비슷한 생산성을 낸다고 가정하면 $20,000에 팔린다는 가정하에 현재 환율 기준으로는 약 2,800만 원이고요. 여기에 전력 사용량과 유지비, 소모품 교체 비용 등을 포함해도 상대적으로 사람보다 좀 더 저렴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로봇은 단순 비용 측면을 제외하고서도 이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 배터리 팩만 교체해주면 거의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고요. 또 승진이나 임금 인상, 파업과 같은 사람에서 신경 써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사라지죠. 또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퍼지더라도 로봇은 다치지 않고 공장을 돌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일례로 테슬라의
직원 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총 11만 명인데요. 그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 독일에 있는 기가팩토리에 배정돼 있어요. 만약 한 명당 인건비를 5천만 원씩 낸다고 가정하면 인력을 절반만 줄이더라도 연간 인건비로 약 2조 7,500억 원 상당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해요. 이건 지난해 테슬라 매출의 약 3.6%를 차지하는 수준이니까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죠. 또 로봇이 현재는 사람 한 명 목도 제대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향후 버전이 개선되면은 그 이상의 목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 먼 미래에는 생산성 측면에서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앞서 테슬라는 2030년 차 생산량 목표치로 2천만 대를 잡았는데요. 올해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총 34만 대니까 향후 8년 뒤에는 지금보다 생산성을 15배는 끌어올려야 된다는 말이 돼요. 그런 면에서 공장을 좀 더 늘리기도 하겠지만 지금 테슬라가 로봇을 만들어서 공장에 투입하려는 건 결국 기존의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동시에 생산 능력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테슬라가 이번 행사를 통해 무리해서 옵티머스를 공개한 건 향후 로봇을 더 잘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 즉 개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함입니다. 로봇 시장은 2019년 310억 달러에서 2024년 1220억 달러로 거의 4배 이상 성장할 걸로 보이고요. 테슬라는 지난해부터 연 AI 데이 행사를 통해 이제는 자동차 기업에서 로봇 기업으로까지 진출한 상태죠. 그러면서 테슬라가 로봇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시작이 미약한 옵티머스를 더 고도화해야 될 거고요. 그에 걸맞는 인재들도 더 뽑아야 될 거예요. 실제로 머스크도 이번 행사의 목적이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이 테슬라에 합류해 옵티머스의 잠재력을 현실화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말했어요. 사람 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더 뛰어난 사람들을 뽑겠다는 건 인류가 진보하면서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문명이 고도화하는 것과도 비슷해 보이죠. 실제로 이번 행사에서 머스크는요, 문명의 근본적 변화 관점에서 로봇이 생산성을 무한대로 끌어올려주고 이를 통해 가난이 없는 풍요의 미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기도 해요. 이 대목에서 그는 마치 영화 어벤져스에서 타노스에 맞춰 인류를 구하려는 아이언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로봇이 발전한다고 해서 머스크가 이야기한 대로 인류가 가난 없는 풍요를 맞이하거나 혹은 인류에게 노동이 사라지거나 할 수 있을까요? 지금껏 문명의 진보 과정에서 인류의 삶이 풍요로워진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그 이면엔 여전히 모던 타임즈처럼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도 들기도 해요. 다만 그럼에도 로봇이 발전할수록 지금껏 인간이 해왔던 단순 노동을 로봇이 대체할 것이란 건 거의 확실해 보이죠. 그리고 향후 로봇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 테슬라가 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게 테슬라가 됐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됐건 혹은 어디든 향후 로봇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라이징 스타가 등장할 건 확실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투자 관점에서 그에 걸맞는 기업들을 미리미리 스터디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도 취재에 답변해 드릴게요. 이번 넘버스에서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